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밑으로 동서가 하나 있는데 연봉 5천에 잘 나간다며 늘 저를 무시하곤 했어요. 한때는 연봉 5천이란 벽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 악물고 버티니까 그깟 5천?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던 동서에게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말이죠. 그때의 통쾌한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서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벌이도 비슷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쪽 부모님께 지원 한 푼 못 받고 우리 힘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대출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돈이 이만저만 아니게 많이 들었는데 살면서도 돈 들어갈 일이 투성이더군요. 남들은 결혼하면 둘이 버니까 그때서야 돈이 모인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나갈 돈이 많아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저는 애 낳고 경력 단절되어 동네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2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애 낳으니까 들어갈 돈이 더 많아지더군요. 형편이 좋지 않아도 자식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저 역시 아들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자 계속해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운 좋게 취직됐어요. 물론 연봉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지만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만족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데 제 취직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동서가 은근히 비웃으며 얄밉게 말하더군요. 어머 형님, 이번에 취직하셨어요? 경력 단절돼서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취직하셨어요? 하긴 동네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죠. 그나저나 어디 회사예요? 연봉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것보다 더 벌 수 있으니까. 회사는 집이랑 가깝고 그리 크지 않아. 그냥 작은 소규모 회사야. 작은 회사면 어느 정도 답 나오네, 형님. 연봉 낮죠? 경력 단절된 형님이 어떻게 취직하셨나 했더니 이거였구나. 연봉 낮아서 취직된 거 맞죠? 그래. 동서보다 훨씬 적은 연봉이지만 경력 단절된 나한테는 귀한 회사야. 만족하며 다니고 있고. 하긴 형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간지덕지겠네요. 그럼 월급 어느 정도 받아요? 아무리 연봉 낮아도 200은 넘을 거 아니에요. 200만 원 조금 넘어. 세상에. 그럼 실수령액은 200만 원 안 되겠네요? 아니면 간당간당하나?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200 정도 돼. 어머 형님, 요즘 물가가 얼만데 200만 원이 웬 말이에요? 그걸로 생활이 되나? 아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어렵게 취직하셨는데 월 200만 원 받고 어떡해요? 이래서 진짜 연봉이 중요한 거예요. 저 봐요. 저는 연봉 5천이 넘잖아요. 근데 뭐 연봉 5천 넘게 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능력되고 학벌되니까 5천 넘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형님 능력이면 그 정도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직급이 높아서 이 정도 받는 거고. 형님도 진득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저처럼 연봉 5천 넘게 받으시겠죠. 힘내세요, 형님. 정말 얄밉지 않나요? 위로하고 있는 건지 대놓고 놀리는 건지. 본인은 연봉 5천 넘게 받는다고 자랑하면서 제 월급은 귀엽다는 수준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때 진짜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요. 물론 동서가 저보다 학벌 좋고 능력 좋은 거
저도 알고 인정해요. 그런데 그걸 굳이 말할 필요 있냐 이겁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굳이 말해서 제 속을 긁어댈 이유가 있냐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이렇게 연봉으로 저를 무시하니까 시모 역시 동서와 비슷하게 저를 무시하고 들더군요. 어머니, 동서 아직 안 왔어요? 걔는 천천히 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네? 천천히 오다니요? 아버님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준비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네가 일찍 왔었어야지. 할 일도 없으면서 뭐하러 이리 늦장을 피워? 제가 언제 늦장을 피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에요. 직장에서 여태 일하다가 퇴근하고 부랴부랴 온 건데. 아이고, 누가 보면 대단한 일 하다가 온 줄 알겠네. 꼴랑 월 20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말이야. 동서가 저를 무시하기 전부터 시모 역시 돈 못 버는 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동서는 능력 좋으니까 용돈이며 선물을 자주 챙겨줬으니까요. 반면에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 앞에서 들어갈 돈이 너무 많아서 시모를 잘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1년에 한두 번 용돈 드리는 게 다였고 시모는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네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서와 비교당하며 시모에게 차별당했습니다. 동서는 뭐든 봐주고 이해해주면서 저는 동네북 마냥 구박하고 막대하셨습니다. 돈 많이 못 버니까 몸으로라도 때우라는 식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그래요, 저 동서보다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어머니 용돈도 잘 못 챙겨드리고요. 그런다고 이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죠. 동서도 같은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아버님 제사를 저 혼자 준비해요? 제사 음식이 한두 개도 아니고 준비하고 만드는 것만 해도 반나절은 넘게 걸린다고요.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막내처럼 잘 나가면 되겠네. 꼭 능력도 안 되는 게 열등감만 커서는. 나는 너랑 막내를 보고 있으면 속 터져 죽을 것 같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애랑 살아야 하니? 막내 봐라. 능력 있는 아내 잘 얻어서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그거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없냐 이 말이야. 벌이가 시원찮으면 이렇게 몸으로라도 때울 생각해야지. 어디서 네 동서랑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니? 네가 아주 주제 파악이 안 되는구나. 걔는 너랑 달라. 너처럼 이름도 없는 대학 나온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연봉 5천 받는 거 아니니?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너보다 훨씬 낫다 얘. 그러니까 막내는 건드리지 말고 네가 몸으로 다 때우렴. 양심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디서 막내를 찾고 있어. 안 그래도 바쁜 애를. 시모가 이렇게나 동서 편을 들면서 두둔하니까 동서가 무서운 줄 모르고 더욱더 저를 무시하고 막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저 그런 대학 나와서 벌이가 시원찮다고 무시당하고 동서랑 비교당하면서 시모한테 많이도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요. 나는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 애 낳고 경력 단절된 걸 어쩌라는 거냐. 동서랑 차별 말고 같은 며느리로서 대우해달라. 제 나름대로 주장하고 시모에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나아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니까 그저 시모랑 자주 마주치지 말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오늘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 말이야. 그것도 나 혼자 했어. 동서는 준비 다 끝나니까 얌체처럼 나타나더라. 진짜 어머니 왜 그러셔? 그저 그런 대학 나오고 돈 못 버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로 사람을 차별하려고 그래? 아유, 우리 엄마 그러는 거 뭐 하루 이틀인가. 당신이 뭐라고 하지 그랬어? 내가 뭐라고 안 했겠어? 그런 걸로 차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 그런데 어머님이 들을 뿐이셔? 오히려 더 못났다고 그러시더라. 나더러
동서한테 열등감 있니? 양심이랑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몸으로 때우라고 하더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럴 때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나서야지. 내가 백날 말하면 뭐해. 더 무시만 당하는데.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좀 해봐. 나 진짜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오죽하면 동서까지 날 우습게 여길까. 속상한 마음에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남편이 말하면 어느 정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편은 알았다고 했고 시모한테 본인이 잘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편 들어주면서 도와줬는데 그때마다 시모가 여자한테 휘둘려 사는 못난 놈이라고 뭐라 하니까 본인도 잔소리 듣기 피곤해서 피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잘 도와주지 않으니까 저는 점점 시모와 동서에게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거면 필요 없다고. 그냥 제가 알아서 상다 안 하겠다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랑 재수 씨를 안 보겠다니 지금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조금도 안 도와주는데 그럼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 나 어머니하고 동서 계속 마주치다가는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 만날 때마다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다고.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당신이 조금만이라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지금 내 심정이 어떨지 이해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안 보고 살아? 그건 아니지.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아, 몰라. 나 더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협조 안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해. 뭐? 이혼? 당신 정말 미쳤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혼까지 들먹여? 이런 거? 너 내 남편 맞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내가 가족들한테 무시당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만약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그러면 난 가만히 안 있어. 무슨 남일 듣듯이 내 일 아니니까 나더러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 당신한테도 정말 서운하다.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아니? 막말로 당신 만나서 결혼 안 했으면 경력 단절 될 일도 없었어. 지금쯤 나도 동서처럼 승진해서 좋은 대우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데? 서로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나만 이런 거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내가 당신한테 몇 번을 말했어? 나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당신 그럴 때마다 뭐 했니? 말로만 알았다고 했지? 진심으로 날 위해서 도와준 적이 없어.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어머님하고 단판 짓는 게 그리 힘들어?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한다고. 앞으로 어머님하고 동서 보고 싶지 않아. 제사고 명절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당신 편으로 용돈만 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 그게 싫으면 이혼하던가. 사실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시모와 동서 때문에 힘들고 골치 아프다고 해도 어떻게 이혼해요? 그럼 제 자식은 어쩌라고요? 그 둘 때문에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한테 이혼까지 들먹여 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제가 세게 나오니까 전과 달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꼬리를 잔뜩 내린 채 제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든 시모를 막아볼 테니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시모와 동서 이 두 사람과 손절했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과 무시를 견딜 수 없다고 선언했고 며느리로서 형님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어디서 건방지게 마음대로 구냐며 노발대발하더군요.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디서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리가 나와? 너 지금 배운 거 없고 능력 없는 티 내는 거냐? 네 동서 봐라.
확실히 배워서 그런가 너처럼 이런 식으로 안 굴어. 너 동서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내 아들 앞길 망친 것도 화딱지나 죽겠는데 어디서 며느리직을 내려놓겠다고 건방을 떨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라.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뭐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고? 요즘 세상에 이혼 흠도 아니야. 이참에 너 내쫓고 더 능력 있는 며느리 얻으면 나야 좋지. 이런 식으로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저를 내쫓으려고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무슨 이혼이냐며 시모를 말리기 급급했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든 본인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시모가 찾아오면 저 몰래 시모를 데리고 나가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찾아오지 못하게 막아줬어요. 그 덕에 저는 한동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둘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였거든요. 물론 노발대발하는 시모를 몇 번 마주쳐야 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감지덕지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시모를 막아줬고 저는 나름대로 다시 자존감을 높여가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인이 상을 당해서 남편과 늦은 밤 급히 지방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꽝꽝한 얼음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저는 자잘한 부상만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저보다 크게 다쳤습니다. 어깨뼈가 으스러지고 간에 출혈이 생겨서 고여있는 상태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모는 불이 났게 병원으로 달려왔고 남편의 상태를 보자마자 제게 다가와 망설임 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다쳐? 다치려거든 네가 다쳤어야지. 니녀는 정말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내 아들이 누구니? 네 집 가장이야. 꼴랑 200만 원 버는 너보다 훨씬 귀하다고. 이렇게 다쳐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라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미쳤어요? 얼음길에 미끄러져서 생긴 사고예요. 제가 원해서 낸 사고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러냐고요. 꼴랑 200만 원 버는 저는 다쳐도 싸다 생각하나 본데 웃기지 마세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남편만큼이나 귀한 자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제 몸에 손대면 가만 안 있어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거 아주 이러다가 시어머니고 뭐고 한 대 치겠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시어머니 꼴 보기 싫다고 영 끄는 마당에 못 때릴 건 또 뭐야? 한 대 쳐. 보호자분, 병원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정숙하세요. 시모한테 한 대 얻어맞아서 이성을 잃을 대로 잃었어요. 저도 다치고 싶어서 다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모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마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가만히 있을 사람 결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안 참는다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잘하면 한 대 치겠다고 더욱 노발대발하면서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점차 소란스러워지니까 간호사가 중재하며 상황을 마무리 지었죠. 안 그래도 시모랑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까 정말 치가 떨리게 싫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이 정도로 싫어할 수 있나 싶은 정도로 시모가 너무도 싫고 미웠어요. 아무리 본인 성에 안 차는 며느리라도 다친 데는 어떠냐, 괜찮냐 이렇게 묻는 게 먼저 아닌가요? 본인 아들 다친 게 제 잘못도 아닌데 말이죠. 무엇보다 200만 원 받는 제가 덜 다쳤다고 난리치니까 더욱 서러웠습니다. 내 목숨의 값어치를 200만 원으로 보는 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때 저 스스로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해서 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죠. 사실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건 남편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었어요. 경력 단절되기 전에 다니던 직장 선배가 하나 있는데 일머리 있고 잘한다고 저를 참 예뻐해 줬습니다. 그 선배가 이번에 퇴직하고 스타트업으로 작은 사업체를 하나 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게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요?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경력 단절된 사람이고 그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할 거예요. 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래? 그래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아직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도 어렵게 겨우 구한 거라며?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부터 미리 그 발판을 닦아놓는 게 좋지 않겠어? 애는 뭐 어디다 맡기면 되는 거잖아. 물론 나는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설득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상황에서 생각해봤을 때 좋은 조건이라 생각해. 솔직히 선배 말이 옳습니다. 저 같은 경력 단절녀에게 꼭 필요한 자리요. 그러나 제게는 자식이 있잖아요. 선배가 시작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했었어요. 혹하는 자리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거절한 상태였는데 이렇게나 저를 무시하는 시모와 동서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동서보다 높은 연봉 받으면서 일한 건 아니지만 결혼하기 전에 나름대로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걸 이참에 보여주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배에게 연락했죠. 선배, 그때 말씀하신 거 말이에요. 아직 유효해요? 그럼 생각이 바뀌기라도 한 거야? 네, 저 한번 해보려고요. 솔직히 선배 말이 다 맞아요. 저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선배랑 같이 일하면서 그 시절의 열정을 한번 되살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선배와 함께 일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 결정에 선배는 정말 잘 됐다며 좋아했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해서 다른 사람을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다고 하니까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대요. 보통 사업체를 꾸릴 때 처음 함께 시작하는 구성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이고요. 감사하게도 선배에게는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배가 그리는 사업체의 일원이 됐어요. 스타트업이라 앞으로 고생길이 펼쳐진 상황이지만 어디 한번 부딪혀보자.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이후에는 남편에게 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모 이야기 한 방에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내가 애를 어떻게 봐? 난 뭐 쉬어? 나도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인데 나 혼자 뭐 어떡하라고. 그거 꼭 해야 해? 스타트업이니까 일하는 거 보통 아닐 거 아니야.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거 뻔한데 뭐하러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 내가 왜 이러는지 잘 알 거 아니야. 툭하면 무시하는 당신 엄마 때문에 이러지. 이참에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고.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할 거야. 엄마랑 재수 씨는 내가 잘 막아주고 있잖아. 그때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잘 막아준다고 해도 앞으로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아예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성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애 보느라 포기한 것들이 많아. 내가 희생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좀 희생해줘. 똑같은 사람이고 부모인데 나만 손해보는 건 불공평하지. 이런다고 당신네 집안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당신 다친 거 보고 내가 많이 다쳤어야지 왜 당신이 다치냐고 뭐라고 했던 거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200만 원 번다고 내 목숨이 200만 원어치는 아니잖아? 이게 다 어머니하고 동서 때문이야.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난 정말 지금의 삶을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다고. 당신네 사람들이 날 건드렸으니까 그에 따르는 것들은 다 당신이 책임져.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그간 저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미안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시모가 제게 그런 식으로 군 걸 본인도 옆에서 다 듣고 봤으니까요. 그래서 순순히 알겠다고 했고 아이는 어떻게든 본인이 알아서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많이 다치긴 했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친정에 맡기기로 했고 그 외에는 남편이 도맡아서 아이를 돌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배 회사에 뛰어들었어요.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서 그런지 정말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건 기본이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출근해서 일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만 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지켜보는 선배와 남편이 쓰러질까 겁난다며 쉬엄쉬엄 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몸이 힘들긴 했습니다. 전처럼 커피를 몇십 잔 때려 부어도 그때와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코피 쏟고 턱 밑까지 다크서클이 내려와도 성공하겠다는 집념으로 로봇처럼 일만 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당당히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죠. 자, 우리 이번 계약 안전하게 성사됐고 손익분기점 훌쩍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도 따올 계약건들이 더 있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 아주 멋들어지게 선방한 겁니다. 진짜 죽을 듯이 일하니까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노력은 정말 무시 못하나 봐요. 젊은 시절의 감을 회복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결과는 예상외로 너무도 좋았습니다. 제 능력은 다른 직원들과 선배가 인정해주니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뿌듯함으로 행복했어요. 마치 그 시절에 저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아니, 그때보다 오히려 더 성장한 것 같아서 저 자신이 대견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선배는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제 역할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공동대표로 함께 이끌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네? 선배 그 말 진심이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공동대표를 해요? 왜 못해? 너니까 말하는 거야. 너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계약건 때문에 해외 나갈 일 많은데 넌 출국하기 어렵잖아. 몇 달씩 해외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맡고 넌 여기서 나머지 일을 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어때? 우리 일은 해외로 출장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팔아야 하니까 미팅할 일이 많거든요. 그걸 보통 선배가 맡아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회사에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니까 아예 저한테 맡기고 싶어 했어요. 앞으로 해외로 나갈 일이 더 많아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1년 반 만에 공동대표 자리에 올라 한국에서 책임지고 맡을 일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대표라도 회사를 차릴 때 저는 보탠 게 하나도 없으니 바지 사장인 셈이었어요. 그래도 선배가 직책에 걸맞게 많은 월급을 챙겨줬습니다. 어느 순간 제 연봉이 7천을 훌쩍 넘더군요. 여보, 이거 진짜야? 이게 정말 여보 월급이란 말이야? 나 이제 연봉 7천 넘어. 와, 7천? 제 월급 내역서를 확인한 남편은 입을 떡 벌리며 놀라워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니 내가 정말 성공하긴 했구나 싶더라고요. 엄청난 뿌듯함에 기분이 째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다시 보인다고 엄청나게 치켜 세워줬어요. 그러면서 곧 다가올 시모생신 때 이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생신?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 곧 있으면 생신이시구나. 어, 이번에 엄마 칠순이시잖아. 거하게 하기는 뭐하고 그냥 가족끼리 좋은 곳 빌려서 식사하자고 하시네. 그래? 그럼 그거 내가 준비할게. 당신이? 엄마랑 재수 씨 보기 싫다면서 볼 생각이야? 응, 보려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그동안 두고 보자. 보란 듯이 성공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이 순간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연봉 7천 넘게 받고 동서보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볼 이유 없잖아요? 시모 칠순 때 제 능력을 마음껏 과시할 생각에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공동대표 됐다는 소리,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프라이즈로 빵 터트릴 계획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모 칠순을 호텔에서 축하해드리자고요. 그러자 동서의 반응이 참 어이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전에 차 사고 나기 전에 안 보고 살고 싶다고 영 끊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아, 혹시 어머님 칠순 호텔 사고 우리한테 그 비용 내달라고 전화한 거죠? 하긴 꼴랑 200만 원 받으면서 호텔이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이제야 조금 후회되나 봐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저버리고 영 끊고 산다고 마냥 좋을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형님한테 좋을 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얼마 안 되는 어머님 집이라도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냐고요. 미리 말하는데 난 그런 푼돈 관심 없어요. 어머님 집 팔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아파트일 뿐인데 뭐 재개발이라도 된다면 모를까. 아무튼 뒤늦게 노선 정했으면 앞으로 잘해요. 형님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그동안 돈으로 때우던 걸 형님처럼 몸으로 때워야 했다고요. 제사 음식 만들고 명절 챙기고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네. 오랜만에 한 전화통화. 동서는 참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오만하고 재수 없었어요. 저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잘 보일 생각 없고 동서한테 호텔 비용 대라고 전화한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저 마지막으로 생신 축하드리고 싶어서 이러니까 와서 같이 즐기라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겨우 200만 원 받으면서 무슨 자신감이냐고 어이없어 하더군요. 제가 쓸데없이 허세라도 부리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입이 떡 벌어지게 놀랄 두 사람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칠순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으리으리한 호텔을 예약했어요. 전에 선배와 호텔 뷔페에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맛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직원들 전체 회식도 이곳에서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대망의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제가 예약한 호텔로 왔고 으리으리한 모습에 휘둥그레진 눈으로 이것저것을 살피더군요. 그리고는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데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곳에서 어머님 칠순 축하해드리려고요? 여기 가격 장난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따가 돈 좀 보태달라고 하기만 해봐요.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 뭐예요? 그 여유로움은? 그나저나 못 보던 사이 형님 모습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 가방이랑 옷은 또 뭐예요? 좋은 곳 온다고 힘 좀 주셨나 보네. 근데 이거 다 짝퉁이죠? 동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걸친 명품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비웃어봐라. 마지막은 내가 웃을 테니까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시모 역시 동서와 같은 말을 꺼내며 저를 비웃었어요. 내 칠순인데 왜 네가 힘주고 난리야? 나이 먹고 짝퉁 두른다고 네가 명품 되는 줄 아니? 더 추한 법이야. 그나저나 이렇게 비싼 곳 빌릴 돈 있으면 차라리 돈으로 주지. 가만히 있어봐. 너 여기 뭐 당첨된 거구나?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서 당당하게 여기서 하자고 했구만. 하긴 200번은 네 주제에 이런 옷들이 가당키나 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을 아끼며 여유롭게 웃어줬어요. 그리고는 둘을 예약한 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직원들이 미리 와서 식사하고 있었죠. 제가 등장하자 일제히 일어서서 제게 인사하며 식사 잘하고 있다고 정말 맛있다면서 한마디씩 건넸어요. 그러자 뒤에 따라오던 시모와 동서가 멈춰서서는 그런 우리를 번갈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 지금 얘들어 뭐라는 거야? 뭐 대표님? 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네 어머니, 저도 들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형님 보고 대표님이라고 하는데요? 저 귀도 이상한가 봐요. 막 헛것이 들리네.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저 대표 맞거든요.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서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어머니, 저 예전에 200만 원 벌던 며느리 아니에요. 어엿한 회사 대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에요. 뭐라고? 제 말에 시모와 동서는 한껏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몰래카메라 아니냐고, 어른 놀리는 거 아니라면서 어떻게 네가 대표일 수 있냐고 난리치기 시작했죠. 동서도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가 뭐라고 대표가 돼? 그러니까요, 어머니. 형님, 그때 사고 났을 때 머리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대로 미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머니에 있던 명함 케이스를 꺼내서 명함을 한 장 건넸어요. 여기 제 명함이요. 못 믿겠으면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로 한번 언제 놀러 오세요. 바쁘지만 차 한 잔은 대접해드릴 수 있어요. 동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콧방귀를 뀌더니 쉬모 손에 들린 명함을 가로채 갔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막 검색하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언뜻 보니까 핸드폰으로 우리 회사를 검색해서 사이트를 들어간 것 같더군요. 그곳에서 공동대표라고 제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여기 형님 사진이. 응? 이건 뭐야? 그럼 정말 저게 대표가 맞다는 거야? 저는 벙쪄 있는 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배 회사에 들어가고 공동대표가 되었는지 모두 말이죠. 그때 병원에서 어머니 때문에 이 악물고 다짐했어요. 내 목숨값은 200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 몇 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죽어라 일만 했고 이렇게 성공했네요. 어때요, 어머니? 이 정도면 저 능력 있는 며느리 맞죠? 참, 동서 연봉이 얼마라고 했지? 5천만 원 조금 넘는다고 했던가? 동서, 그것도 월급이라고 받아? 아니, 서울권 대학 나온 사람이 그게 뭐야? 나보다도 적게 받으면 어떡해? 난 7천이 훌쩍 넘는데. 아, 내년에 연봉 협상하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언젠가는 연봉 1억이겠지 아마? 1억이요? 그래, 1억. 지금처럼 계속 노력하다 보면 못 받을 돈도 아니지. 어찌 보면 두 사람한테 참 고마워요. 200만 원도 감사히 여긴 나를 일깨워줬잖아요. 덕분에 이렇게 성공하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칠순을 좋은 곳에서 축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라니. 너 앞으로 나 안 볼 생각이니? 당연하죠,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로서의 도리 다 내려놓겠다고. 오늘만 예외로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마련한 자리거든요. 겸사겸사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 자랑도 할 겸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니? 마냥 무시만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하니까 지난 날이 후회되시죠? 우리 사이가 좋았다면 앞으로 두둑한 돈 봉투 받으며 지낼 텐데 하고요.
아니, 저기 큰애야. 됐어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동서보다 돈 잘 벌고 연봉 7천이 넘어도 어머니께 쓸 돈은 없어요. 오늘 이 호텔 값이 마지막이거든요. 여기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피부로 실감하실 테니까. 아, 그리고 동서. 명품 많은 것처럼 자랑하더니 순 허풍이었나 보다. 어떻게 진짜랑 짝퉁도 구별 못해? 동서는 모으고 모아서 명품 사거나 할부로 긁어서 마련하지? 그런데 앞으로 난 그런 거 없이 사고 싶은 거 한 방에 턱 살 수 있는 위치에 올랐어. 이 정도는 돼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연봉이 7천 넘으니까 그동안 연봉 5천이라고 자랑한 동서가 너무 귀여운 거 있지? 두 사람을 상대로 시원하게 날린 사이다 한 방. 둘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시원한 순간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달린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날 이후 시모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저와 잘 지내보려고 갖은 노력을 펼치셨어요. 그러면서 한때 제게 그랬던 것처럼 동서를 쥐잡듯 잡으며 형님 잘못이라고, 형님 일하느라 바쁜 몸이니 동서더러 눈치껏 몸으로 때우라고 했어요. 동서와 저의 위치는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잘 나가니까 시모한테 받는 대접 자체가 달라지더군요. 이게 바로 성공의 맛이구나.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시모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제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모와 동서를 계속해서 손절한 채 지낼 생각이에요. 돈에 움직이고 알랑거리는 사람들 딱 질색입니다. 그래야 지난날 본인들이 절 무시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지 않겠어요? 이제 시댁 식구들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성장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배 아플 정도로 떵떵거리며 잘 살 겁니다. 아, 그리고 남편 역시 제게 꽉 잡아 살고 있어요. 솔직히 이 정도로 잘 버는데 이혼해도 제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왕비 대접하며 떠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공하니까 제 세상이 달라지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